긴장하면서 저희가 지켜봤습니다. 미국이랑 이란이랑 협상이 잘 돼서 이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되길 기대를 했는데, 네. 정리는 역시나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지금 가면 갈수록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유리해지는 입장에 있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금 고립돼가는 분위기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원하는 조건들을 다 수용을 시키고 받아낼 걸 다 받아낸 다음에 전쟁을 끝낸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오히려 협상에서 밀리고 있고 이스라엘은 국제적인 왕따가 돼가는 분위기인데요. 정신 못 차리는 국내 언론들과 국짐 찌끄레기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SNS 발언을 갖고 시비를 걸다가 때린 것보다 10배를 지금 털리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을 오늘 쫙 한번 일부에서 정리해 볼 건데요. 먼저 협상 결렬에 관한 뉴스 보도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이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21시간에 걸쳐서 협상을 벌였는데요. 파키스탄의 중재 아래 3자 협상을 했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협상단을 이끌고 300명의 인원들과 함께 왔고요. 이란 같은 경우에는 갈리바프 국회의장이 아라그치 외무장관과 함께 70여 명의 대표단을 이끌고 왔습니다. 이란 측에서는 사실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조금 후에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미국 부통령이 협상 결렬됐다. 이 핵 문제 때문에 결렬됐다. 우리는 이란한테 최고의 최종 제안을 던졌고 이제 이란이 받을 건지 말 건지만 남아있다라고 얘기하고 전용기 타고 가버렸습니다. 즉 파토를 내버린 것이고요. 네. 전쟁은 저대로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2주일 안에 어떤 형태로 다시 어디에서 재전쟁이 불붙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미국이 현재 전혀 보급이 없다는 거예요. 즉 지금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그동안 퍼부어왔던 원거리 미사일들, 그러니까 토마호크를 비롯한 중장거리 미사일들이나 방어 시스템들 또는 뭐 전폭기라든지 전투기를 이용한 항공폭탄 같은 것들을 예고가 지금 다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반면에 지금 중국을 통해 갖고 계속해서 대형 수송기들이 이란에 집결하고 있는데 날라오고 있는데 그 안에 담긴 게 무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인 거라 과연 미국이 다시 전쟁을 시작할 수 있을지 만일 그 전쟁을 한다고 하면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결국 육상 병력밖에 없는 거라 육상전을 벌여야 되는 상황인 건데 절대적인 열세를 끼고 있는 미국이 육상전까지 집어넣음으로 인해 갖고 이 전쟁을 장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15일에 있을 미국 의회에서 추가 전쟁 예산 140조를 미국 국방부가 요청한 추가 전쟁 예산 140조를 통과시켜 주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100% 이거 통과 안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럼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 전쟁에서 패배를 선언하고 나오거나 아니면 패배를 선언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라고는 하겠지만 패배 선언이지. 승리를 선언하고 승리 나오겠지. 선언이지. 남들은 아무도 안 믿어 그걸 승리라고. 아니면 일방적인 저기요? 아니 지금 미국 믿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아니 그 우리 있잖아 우리 국짐들 있잖아 여의도에 그 나라가 있잖아. 우리라고 하지 마. 우리라니. 우리나라 안에 있는 여의도에 아직도 미군을 믿는 애들이 남아 있는 거고요. 아무튼 그 상황에서 15일이 지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미군은 철수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런 와중에 트럼프는 마치 자기는 뭐 여유 있다는 듯이 이 골프를 치고 좋아하는 UFC를 보면서 쿨한 척 했었는데 끝나고 나서는 전혀 엉뚱한 양아치질 같은 발언을 해가지고 또 세계를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 뜬금없이 나는 협상 뭐 결렬돼도 상관없다. 왜냐면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면서 쿨한 척하면서 UFC 경기장을 갔습니다. 일부러 보러 간 거지. 네.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식 허세예요. 왜냐하면은 트럼프는 1기 때도 지지율 떨어지고 본인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을 때 뭘 했냐면 주말마다 자기 지지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연설을 했어요. 선거 때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 언론에서 아니 미친놈이 주말마다 뭐 이렇게 싸돌아다니 봤더니 불안할 때마다 자기 지지자들한테 가서 위안을 얻는 이런 그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협상이 진행되는 중간에 미국 구축함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진입했다가 작전을 끝내고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미국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란 측에서는 2척이 오길래 우리가 야 경고한다 빨리 나가라고 해가지고 회항시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그 이후에 벤스는 핵 문제 때문에 협상 결렬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란 측의 얘기를 보면은 나머지는 다 합의를 이런데 두세 개에서 이견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어떤 보도를 내냐면 호르무즈 해협을 공동으로 통제하자라는 얘기를 미국이 했고 이란이 그건 받을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가 오늘 밤 11시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11시부터 호르무즈 해협 우리가 봉쇄할 거야. 이란으로 들락날락하는 선박도 우리가 다 잡을 거야. 이란의 통행료 내는 선박도 우리가 다 찾아낼 거야. 라고 으름장을 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지니고 위에나 결제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통과를 시켜주겠다. 그래서 일본도 하겠다. 사우디도 하겠다. 또 그 외 국가들이 고려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미국은 아무리 이란한테 통행료를 위안화로 냈다고 하더라도 또는 석유 결제를 위안화로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못 나가게 막을 거야 라는 양아치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쥐가 뭔데? 쥐가 뭔데? 그러니까 미국이 뭔데? 아니 누구 바다냐? 누구 바다야? 그 멀쩡하게 잘 지나다니는 바다에서 전쟁을 일으켜갖고 막아놓고 그거를 해결을 못하면서 좀 소말리아 해적하고 똑같은 짓거리인데요? 그렇죠. 그래놓고 정식으로 이란하고 합의를 보고 통행료를 내고 나오는 배들도 내가 못 나가게 할 거야. 나한테 돈 안 내면 어차피 니들은 못 나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 번 받고 오만 앞쪽으로 나올 때 한 번 더 받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톨게이트를 하나로 합쳐서 장사를 하자는데 이란이 싫어 그러니까 그러면 나대로 톨게이트 하나 더 놓지 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은. 미친놈이에요. 양아치. 미친놈. 진짜. 아이고. 영국은 공식적으로 우린 거기에 반대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도 그쪽에 그런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톨게이트도 차려놓고 지키는 건 돌아가면서 하자는 거야. 순환 근무를 하자는 거예요. 다른 나라 해군들도 다 와라 이거야. 아니, 지 맘대로 그걸 정해놓고 딴 나라를 왜 끌어들여? 그러니까 중국이 하는 소리가 그거야. 애초에 멀쩡하던 해협이었는데 네가 문제를 일으켜서 지난 한 달 동안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니네 아주 조져버리는 수가 있어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중국은 5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황산에 대한 수출을 멈출 수 있다라고 미국에 경고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호르무즈해에서 나오는 이 가스 안에서 이걸 가지고 중국이 세계에서 한 70% 가까운 황산을 생산을 해요. 이 황산이 없게 되면 일단 말 그대로 그 재련을 못 합니다. 광석을 황산으로 녹여갖고 그걸 재련을 해야 되는데 금속에 대한 재련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의 광물 원자재들이 전혀 생산이 안 되는 지경에 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반도체나 전자장비들의 세척을 할 수 없게 되고요.
제일 큰 거는 비료를 만드는, 황산 암모늄을 만드는 비료의 원료 공급이 끊김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나라에서도 비료를 제조할 수가 없단 말이야. 질소는 공기 중에서 포집할 수 있지만 황산은 생산해 갖고 만들어진 거를 써야 되는데 그 황산의 수출을 전 세계 80% 이상을 중국이 독점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중국이 이거를 5월 1일부터 수출을 중단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들은 만들기는 만들 건데 우리 거 먼저 쓰고 세계 공급망에는 안 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제일 삐급할 나라가 대부분이 이제 농사 짓는 국가들이죠. 브라질이나 뭐 이런 미국, 캐나다 이런 나라들인데 이미 이란과 브라질과 러시아 이런 데는 브릭스하고 같이 협정을 맺어놨단 말이야. 2024년도에 에너지 및 군사협정을 통해 가지고 석유도 돌려 쓰고 국방도 돌려 하고 그리고 식량 문제나 비료 문제까지도 서로 같이 조달해 주기로 브릭스가 이걸 체결을 했는데 그동안은 이게 뭐 어떤 형태로든지 다른 국가들한테 브릭스끼리 뭉쳐가지고 식량을 안 준다든지 광물을 안 준다든지 가스를 안 준다든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5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브릭스가 이란을 돕기 위해서 이와 같은 원자재 식량 광물에 대한 수출 제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황산을 제한을 하게 되면 이 비료값도 오르게 되지만 구리, 니켈, 히토류 이런 금속 재련 공정에 전반적으로 이게 큰 차질을 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전 세계 원재료 시장이 멈춰버리는 전세가 결과를 난리가 만들어요. 납니다. 참. 그래서 그때입니다. 이 지금 이것 때문에 주가가 다 빠지고 자빠졌는데 고려해안 같은 데는 주가가 오르나 싶은 생각도 있는데 응? 아니 그냥 하는 소리인데 갑자기 아무튼 아유, 중요한 정말. 건 이게 현실화되지 않으려고 하면 4월 안에 봉쇄 풀고 미국은 나가라는 거야. 그러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이란 거 사지 말고 우리 거 사라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들을 사서 써서 대련할 수 있는 국가가 몇 안 돼요. 미국이 원유를 생산해가지고, 가공해가지고, 가공품을 팔 수 있는 국가면은, 미국 원유를 사갖고도 해결이 되는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미국 원유를 사가지고 간다고 한들, 미국 원유에 맞춰서 정제를 해갖고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국가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미국의 제안은 미국의 제안은 완전히 틀려버린 거라는 거지. 결론적으로 미국은 25일을 전후로 해서 항복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